아까 그 삼양라면 그 기사, 이거 같은 맥락이긴 한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좀 갖고 왔는데. 이어서. 예. 이런 거죠. 제가 그 유튜브 이렇게 리스 같은 거 보면은 쇼츠? 네, 쇼츠 같은 거 보면 불닭볶음면을 외국인들이 먹는 그런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네, 한 두세 달 전에 보고서 그래서 삼양라면 주가를 제가 좀 검색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 신고가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안 올랐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근데 또 얘 라면이 아시다시피 안 질리거든요, 이게. 네.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요. 맛있죠. 네. 질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봤더니, 괜찮네. 농심하고 삼양라면 주가를 봤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제 등기를 이제 6개 쳐야 돼서, 주식을 할 수는 없어서, 결국 이제 안 했어요. 그냥 보고 했는데,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이게 삼양라면 주가가 신고가하고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삼양라면 주식을 샀으면 또 이걸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세상은 기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기회가. 무궁무진해. 아까 그 돌을 와서 조각해서 판다는 것처럼 그 말처럼 정말 많은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거나 마인드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이런 기회를 보지 못하고 못 잡는 거죠. 사실은 도처에 돈 버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이신 분들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제 귀가 닫고 이제 사고가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잘 캐치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또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또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요 기사 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 질문을 들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네. 그러니까 똑같은 서울 지역, 똑같은 경기도 지역을 보고 있고, 똑같이 아실,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나만의 투자 포인트?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고, 투자 금액도 다 다릅니다. 가능한, 네네. 뭐 세금도 다 다르고요. 네네. 뭐 그걸 다 차치하고, 그럼 또 투자 아이디어의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내 아이디어를 찾아서 투자를 하세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네. 시장이, 자, 우리 이 땅 해가지고 같이, 회복하자. 같이 내려가자.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옛날에 2021년, 2020년은 좀 비슷한 장이었어요. 그냥 말했잖아요. 개집도 오르고 말집도 오르고 소집도 오르는 시기였지만. 눈 감고 사면 올랐죠. 그냥, 사자 해가지고 쑥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운돼가지고, 서서히 이제 어떤 데는 오르고 어떤 데는 아직 멈춰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V자 반등이 된 데가 있고, 지금은 이렇게 완만하게 갔다가 U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가 이제 상급지는 아니죠. 상급지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방식 자체를, 전세가가 지금 올라갔는데, 매매 거래가가 아직까지 빌빌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은, 내가 갭 투자를 한다 이 개념보다는 수요자가 몰릴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는 저는 그런 물건들 사실 1억 미만짜리도 경기 남부권에 뭐 안성 이런 데 말고요. 그래도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내로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지금 그런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실투자금 1억 미만. 실투자금이죠. 예. 그리고 지금 가격들이 뭐 조금 하급지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갔고, 뭐 실내로 예를 들어서 진짜 하급지 중에 저는 안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안산이라는 동네가 진보를 하잖아요. 개발하면 이제 진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보가 된다는 거는 신안산선이 내년에 이제 개통한다고 했지만은 내년에 개통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되게 낮아요. 조금 많이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지금 가격이 빠져서 둔화됐는데 뭐 만약에 거기서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된다 하면은 뭐 3억 미만짜리도 되게 많고 그다음 투자금도 작게 들어가는 게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신축도? 신축은 조금 들죠. 신축들은 그래도 초지역 주변에 좀 좋은 아파트를 보면 30평대가 지금 그래도 한 8억, 7억 가까이 가니까는 좀 비싼 아파트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투자 방법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러네요. 스타일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른데 신축으로 전세가가 높은 걸로 신축으로 이제 갭을 작은 거를 좋은 거를 찾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거꾸로 구축이라도 매매가는 지금 거래량은 많아지고 있는데 금매가 소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로 안 됐어요. 예, 그런 데인데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어. 예를 들어 화성에도 그런 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수원에도 이제 좀 그런 데가 있고. 아, 그래요? 수원도? 예, 수원에도 있고.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수원에 그래도 좀 괜찮은 아파트 중에서 10년 차 조금 된 10년 차 조금 넘은 아파트인데 1억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세대수가 1000세대가 훨씬 넘는 데인데. 그런 데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금은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요.
뭐 아무데나 뭐 저기 뭐 도농복합도시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사라는 게 아니라 큰일 나. 예, 그냥 진보의 여건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애가 낭패를 보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돈이 맞다면은 거기 이제 들어가 가지고 또 이제 시간을 들이는 거죠. 투자는 시간을 들이는 거거든요. 시간을 들이는 뭐 단타를 치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기본이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입지인데 시기적으로 안 좋다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있다면 그런 거는 조금 진입을 해도 괜찮죠. 갭이 줄어들고 있는데 매매가는 머물고 있는 준신주까지도 오케이. 네, 괜찮아요. 이런 스타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차이가 아마 있어요. 다를걸요, 스타일. 네. 여기랑 좀 그러니까 다른 별로다. 아니, 별로는 아니고, 네. 아니, 좋은 말이면 우리, 왜 그래 또. 별로는 아니고. 티키타카를 해줘야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얼굴 벌개지고 해야 네, 조회수가 맞아요.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 스타일. 예전 스타일. 예전 스타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갭 투자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예전 스타일인 거고, 제가 보는 견해,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예. 지금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게 기회가 있냐면, 아까 그 말씀은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낭패를 볼 때 사라. 네,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낭패를 보는 게 뭐냐면, 예. 취득세 중과라든가, 대출 규제 여파라든가, DSR 때문에 잔금을 못 치르는 분양권들이 있어요. 그것도 수도권에. 예. 근데 그런 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예, 수도권에. 그러면 잔금을 못 치르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마피로 던지거든요. 그렇죠. 계약금 포기로 던져요. 그렇죠. 예. 그때가 거만용 로얄프리즈도 그랬던 거예요. 마이너스 3천이. 그럼 그런 거를 잘 잡아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전세가 너무 낮지 않냐, 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면, 말씀드리는 게, 이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출은 감정가로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인데, 감정가가 6억이 나와버리면, 대출이 60% LTV가 된다고 하면 3억 6천이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세팅을 하면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감정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옥정 제가 이제 작년에 옥정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3억 7천 8천이었는데 감정가가 5억이 나와버리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걔만 특수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감정가가 높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감정가가 높게 나오냐, 은행에서. 이미 그런 거죠. 이미 공사비나 인건비나 이게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더 이상 이 정도의 공급이 될 수 없다는 걸 은행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치면은 감정가 이 정도 나와도 되겠다. 물론 이제 분양가만큼 감정가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전세가는 낮지만,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세가 낮으면 투자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 스타일인 거예요. 옛날 스타일. 선이죠.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 또 그거에 맞게 감정가가 높은 거를 이용해서 투자 금액을 낮추면서 월세 세팅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옥정도 최근에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투자금이 한 3, 4천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오른 지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전 나쁘지 않고, 현 시점에서 그것도 괜찮다. 저도 그 방법을 네. 유튜브에서 종종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네네. 신과 구를 같이 합니다. 맞아.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아까 전에 이게 누가 주고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올 때가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전세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못 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협상의 우선권을 내가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선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꽤 하나예요. 있구나. 그럼요. 가격 확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분양받는 사람들이 이제 단타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분양권을 오르면 팔지 이 생각으로. 잔금까지는 생각 네. 많이 하는 그렇죠. 있죠. 또 먼 한 2년 후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주식에 홀랑 해버리는 거예요. 네. 잔금 치를 돈을. 주식이요? 네, 물렸어, 근데. 네, 근데 주식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갔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했는데, 잠깐 들어갔다. 그러니까 잔금 못 치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사게 되면은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못 하는 이유가 불안하거든. 네. 그렇죠. 마이너스 P가 보이면 오히려 이거 개인 사면 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왜 주식도 떨어질 때 못 사요, 사람들이. 네. 오를 때 사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항상 그 역발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럴 때 과감하게 산 사람들은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거죠.
좀 더 네. 적극적이면서 네네.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고, 요거는 조금 길게. 더 안정적으로 그렇죠. 네. 갖고 갈 수 그렇죠. 있는. 네, 조금 맞아요. 더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갖고 그렇죠. 갈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게 이제 마피 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반 시설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 자체가 긴가민가. 그렇죠. 긴가민가한 거죠. 예. 하지만 이게 잘 되면 수익률이 정말 극대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여지껏 쭉 보니까 그렇게 안 되진 않아요. 시간이 해결하는 거지. 시간이 해결하죠. 예, 시간이 그거를 내가 이제 그걸 시간은 잘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여력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투자가 수익률은 더 극대화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그때 좀 여윳돈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네. 항상 느낀 게 뭐예요. 주식도 그렇고 네. 그 부동산도 그렇고 제가 역전세를 2018년도, 19년도에 되게 크게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23년도도 역전세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저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한 적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현금을 아예 없이 그냥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 위기가 2배, 3배로 되게 공포로 다가올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때 주식을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사니까는 지금 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이 300%예요. 야, 300%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떨어질 때 샀어요. 맞아요.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가만히 있어요. 평단가가 넘어가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평단가가 올라갈 때 왜 가만히 있었냐면 그 전에 많이 계속 그렇죠. 너무 하락이 길었거든요. 막 1년 이상 내가 하락할 때 넣자.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는 건요. 내가 몰빵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특히 주식하고 부동산 차이가 뭐냐면 주식은 유동성이 너무 커요. 빨리빨리 급변하고 부동산은 조금 템포가 훨씬 맞아요. 길어요. 묵직하게 가요. 그래서 특히 주식 같은 거를 이거 좋다 해. 입지 강남이야 이렇게 했는데 강남을 샀는데 폭락장이어서 반값이 됐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몰빵을 하면 안 되고 조금 여윳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기를 관리하는 건요. 내가 좀 어느 체력들을 비축해 놓는 뭔가가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현금을 다 넣으면 안 되고 내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넣는 게 저는 좀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요. 대출을 이제 너무 많이 받지 말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이 저랑 또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무조건 연끌해서 살아. 무조건 강남 오를 거니까 연끌해서 살아. 그래서 노도강이 더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연끌해서 사다 보니까 힘들리니까 이제 못 버티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나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절대 무리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살아. 그렇게 되니까 그런 위기장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신생아 특례 대출에 저는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함정이 있냐면 신생아 대출 특례가 이제 대출 한도도 많이 나오고 금리도 낮다 보니까 이거를 연끌해서 몰빵해가지고 그러니까 10억짜리를 8억 대출 받아서 2억만 입고 내 돈 사는 거예요. 80% 대출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 한도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만약에 그렇게 그 70% 80% 껴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좋은 기회들이 보여도 그러니까 우리 삼양라면처럼 이렇게 주가 오르는 게 보여도 못하는 거예요. 월 납입금이 200인데 못하지. 못하죠. 못하죠. 절대 수 없는. 그냥 평생 10년, 20년간 빚만 갚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빈도수를 늘려야 돼. 빈도수를. 그러니까 빈도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에 딱 사버리면 10년간, 20년간 투자를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같으면 조금 이렇게 좀 작게라도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쪼개서 하는 것도 오히려 투자감이나 또 리스크 측면이나 수익률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마셔라.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대출 한도 80%에 혹하지 말고. 그렇죠. 너무 풀로 땡기지 마라. 그렇죠. 신생아 특례 하더라도 한도를 뭐 한 40%, 50%, 한 절반 정도만 해라. 좀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말씀 잘하셨네요. 맞아요.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상황이. 맞아요. 이 전 사이클의 그 극단적인 예가 지식산업센터 80% 대출 나온다고. 그렇죠. 하고 맞아요. 그 나머지 20%조차도 그렇죠. 신용대출로 땡겨서 연끌을 완전히 연끌로 그렇죠. 해서 그걸 막 12개씩 하고. 네. 12개. 두 손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법무사들이 완전 논았대요. 파산 회생 신청하는 거. 그게 엄청 그러니까. 지금 붐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출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신생아 대출도 그렇고 금리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고정금리 하면 영원히 그 고정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5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신생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80%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그 자이언트 스텝 5번 한 것 그렇게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운 나쁘게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못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력들을 완전히 소진하는 게 아니라 좀 비축을 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체력들이 조금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